저는 보분자를 전공해서 약대에서 학교를 받았기 때문에 보통 학교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분자 학교를 하면 약 이야기만 하고 약대 학교를 하면 보분자 이야기만 하고 학원학교는 오늘 처음이라서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잘 몰라서 이제 앞에 약 부분을 좀 하고 보분자 부분을 좀 한 다음 주 정도 너무 스코프가 벗어나게 되면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카이토산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서 바이오메디칼 쪽으로 이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해왔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로 어플리케이션을 게 지금은 항암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항암제에 대해서 좀 익혀주시면 우리가 암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지독한 병이고 아직까지도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인데 1971년에 미국에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암은 정복되지 않고 있고요. 현대 가장 발병률이 높은 그런 질병 중에 하나로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년 동안 열심히 굉장한 돈을 쏟고서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멀티도스 리시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아직도 하고 있죠. 근데 1999년에 기존에 있는 그 항암제와 상당히 개념이 다른 엔티엔지오제닉한 드럭으로 항암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미국 NIH에서 내셔널 프라이어리티로 두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말에 약 50개 정도의 엔티엔지오제닉한 항암제들이 현재 클리니컬 페이스 1, 2, 3에 이제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엔지오스타틴이라든지 엔도스타틴이라든지 그린티 익스트랙트 여러분들 녹차 많이 드시면서 달리도아마이드 같은 이러한 약물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제네시스, 엔티엔지오제닉한 것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주다 포크만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리 해군에 근무를 할 당시에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아티피셜 블러드를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된 오르간이 인공적인 혈액을 가지고 생존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로이드 글랜드를 떼내 가지고 아티피셜 블러드를 이렇게 뉴트리언트 솔루션을 들으면 이것이 한 1, 2주 동안은 계속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다가 주다 포크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럼 이러한 뉴트리언트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셀이나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빨리 자라는 세포인 암세포를 가지고 여기 타이로이드 글랜드 안에 이제 집어넣어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봐도 한 1, 2mm 정도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자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뉴트리언트 솔루션으로는 세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모양이다 하고 다시 그 세포를 끄집어내서 원래 이제 쥐에다 집어넣었더니 쥐에 다시 임플란트한 그 튜머 세포는 굉장히 커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은 혈관이 생성이 되지 않는 데 비해서 쥐에 다시 넣은 튜머는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생기고 굉장히 피의 양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1971년도에 이것을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토끼의 눈인데요. 눈 중에 혈관이 자라 들어올 수 있는 아이리스하고 그리고 혈관이 자라 들어올 수 없는 엔테리어 챔버 두 쪽에다가 암세포를 이제 집어넣은 다음에 크는지 안 크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자라 들어올 수 있는 쪽에 튜머를 심자마자 굉장히 이제 빨리 자라는 데 비해서 혈관이 자라올 수 없는 부분에 있는 것은 튜머가 이제 자라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혈관이 생성이 되는 것이 튜머가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1974년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다 포크만은 그럼 이런 혈관들을 자라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또 팩터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걸 찾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이제 FGF라는 혈관을 새로 생성시키는 팩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럼 그러한 팩터가 있으면 반대로 혈관을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처음 찾아낸 것이 연골 익스트랙트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는데 그런 그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다 해서 발견한 것이 리퀴드 카티니지 익스트랙트를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면 FGF가 가장 먼저 찾아졌고, 그 다음에 VEGF라는 것들이 찾아져서 엔지오제네시스에 관여되는 중요한 팩터들이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고, 1997년에 유명한 엔지오스타틴과 엔도스타틴까지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엔지오제네시스가 이제 생기느냐면, 어떤 때 이제 엔지오제네시스가 생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튜머셀을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자라는 것이 2큐빅1m가 이제 넘게 되면 원래 혈관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충분한 옥시전과 뉴트리언트를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포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 산소가 부족한 것을 인식한 튜머 세포는 혈관을 새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폭시아가 되면 이 캔서 셀은 VEGF 또는 FGF를 이제 바깥으로 내게 되고, 이 VEGF와 FGF는 엔도셀리얼 셀, 혈관 표면에 있는 리셉터 반응해서 복잡한 시그널 트랜스포트를 거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프로테인들을 바깥으로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MMP인데, MMP라는 것은 기존의 혈관벽을 허물어야지 거기서부터 새로운 혈관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MMP가 나와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기 위한 통로를, 구멍을 뚫는 거죠. 뚫어서 거기서부터 엔도셀리얼 셀을 많이 리크루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머셀이 있으면 하이폭시아가 돼서 VEGF와 MMP를 발현하게 되면 이 노멀 블러드 베셀에서부터 새로운 혈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엔도셀리얼 셀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 새로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쥐의 등에다가 튜머셀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튜머셀이 자라는 것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멀한 블러드 베슬이고, 이 튜머 주위에 생기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신생혈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생혈관은 노멀한 블러드 베셀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고 아주 레귤라 이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불규칙하게 생겼고, 아주 동그랗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못생기고 부실공사한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 보통 크게는 한 2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신생혈관까지 자라게 있습니다.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냐면, 원래 있어서는 안 될 혈관벽에 이렇게 구멍들이 뚫어져 있죠. 단면으로 보면 이 구멍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적혈구들이 들락날락 할 정도로 구멍이 크게 되죠. 얼마나 크냐 하면 아주 크게는 5마이크론까지 큽니다. 이것은 물론 엔지오제네시스의 진행되는 정도나 튜머셀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정상적인 혈관과 튜머에서 생긴 새로운 신생혈관 간의 피지올로지 차이만 이용해서 우리가 튜머와 정상세포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Enhanced Permeability and Retention 효과라고 EPR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일본 구마모토 대학에 있는 히로시 마에다 교수가 이러한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가 튜머를 타겟팅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멀한 혈관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들이 있어서 어떤 파티클이나 매크로몰레큘을 흘려보내면 이 혈관 밖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이 바깥은 튜머 조직이죠. 이 튜머 조직에 차곡차곡 축적이 될 것이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한 것은 스킨 표면에 있는 이렇게 튜머 셀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 실험한 것은 에반스 블루라는 다이하고 알부민하고 두 개를 컨주게이트한
매크로 몰레큘을 테일베인으로 이제 찔러봤더니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에반스 블루가 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이 있는 부분 암암게 이렇게 축적이 되더라. 그래서 자기 이론을 증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EPR 이펙트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리니어한 워터 솔루블 폴리머나 프로테인 컨주게이션 된 것, DNA 컨주게이션 된 것, 이렇게 링크를 달고 항암제를 단 것, 지금 아까 좀 전에 연세대에서 이야기한 이런 폴리머 마이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클리니컬 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두 개인데 PK1 타입의 이렇게 하이드로필릭한 폴리머에다가 펩타이드 링크를 달고 이게 항암제인 독소루비신을 붙인 PK1 타입하고 일본의 도쿄대학에 있는 가타오카 교수 그룹이 단지를 한 폴리머릭 마이셀 개념을 가진 그러니까 아까 인트로덕션을 제가 해주셔서 이 안쪽에 이제 독소루비신을 담은 이러한 것이 두 개가 지금 클리니컬 페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PK1 시리즈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한 독소루비신 컨주게이트 페이스 2에 들어있는데 정상적인 항암제보다 약 튜머에 가는 것이 5배 정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크리탁셀, 팜토테신, 플라티네이트 이렇게 한 5배 정도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많게는 플라티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플라티네이트보다 약 30배 정도가 튜머에 더 많이 갑니다. 튜머에 많이 가게 된다는 얘기는 노멀한 티슈에는 그만큼 작게 가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그만큼 조그마한 양의 항암제만 써도 우리가 튜머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시작한 것은 이 엔지오 신생혈관의 이 부실공사의 흔적인 구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 크롭 사이즈를 보면 보통 한 300나노메타에서부터 크게 한 6마이크론 정도까지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현재 클리니컬 페이즈에 들어가 있는 건 워터 솔루블한 폴리머이기 때문에 옹스트롬이 아니고 폴리머릭 마이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쓰는 것이 한 30에서 50나노메타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코어 크롭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사이즈를 더 키워도 우리가 튜머 셀에 타겟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이즈를 더 키우면 우리가 파티클 하나 가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암제를 딜리버리를 할 수 있고 또는 노멀 셀하고 튜머 셀하고의 셀렉티비티도 훨씬 더 높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셀프 애그리게이트라는 폴리머릭 마이셀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큰 것을 이용을 해서 타겟팅을 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폴리머릭 마이셀보다 셀프 애그리게이트가 훨씬 더 스테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이퀴리브리엄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몸속에서 더 오래 떠돌아다닐 것이다 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가 글라이콜 카이토산이라는 하이드로필릭한 폴리머를 쓰고 바이컴패티블한 것을 쓰고 맨 먼저 이제 플로레센스 레이블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이즈가 큰 것이 이제 찔러졌을 때 실제로 몸속에서 이제 어떻게 떠돌아다닌다는 이제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콜 카이토산에 FITC를 레이블링하면 이 FITC 쪽이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서 이제 소니케이션을 하면 하이드로포빅한 코어들을 이루면서 나노 파티클이 대강 250나노메타 정도의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렛에다가 튜머를 찔러서 이렇게 튜머를 만든 다음에 쥐꼬리에 있는 테일베인을 통해서 이 파티클을 이렇게 찔러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나중에 쥐를 잡아서 각 장기를 다 분리한 다음에 각각 어느 장기 얼마만큼 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글라이콜 카이토산을 만든 나노 파티클은 굉장히 바이오 컴패티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블러드 내에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 들키지 않고 열심히 잘 다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은 히든을 통해서 우리가 오줌을 통해서 이 파티클이 이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튜머 쪽에서 보면 1일, 3일, 8일이 지나면서 계속 튜머 쪽에서 우리 파티클이 축적되는 것을 보고 딴 쪽에서는 별로 잡히지가 않는 걸로 봐서 튜머 타겟팅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놓는 그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리브에도 이제 좀 잡히고 스플린에도 있고 키드니에는 아까 본 것처럼 오줌을 통해서 배설되기 위해서 있고 그다음 하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런 쪽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튜머는 이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이 반짝반짝거리는 파티클이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짐에 따라서 튜머 어큐뮬레이션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시간에 따라서도 12시간 하루 10일 이렇게 감에 따라서 리버나 스플린 이런 쪽은 거의 이제 변함이 없고 키드니는 10일째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하트는 여전히 없고 럼도 잘 잡히지 않는데 튜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상업화되어 있는 스망스라는 히로시마 아이가드가 만든 딴 것하고 비교를 하면 이러한 리니어 폴리머들은 해플라이프가 굉장히 짧죠. 여기 보면 9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찌른 지 90분 되면 벌써 몸을 떠돌다가 벌써 이제 사라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튜머에 어큐뮬레이션 되고 몸속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터칠님이 만든 이뮤노 아이셀 같은 경우를 봐도 데이터가 2시간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해플라이프가 우리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만든 셀프 애그리게이트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빌리티 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러한 셀프 애그리게이터의 사이즈별로 만들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폴리머를 가지고 플로로폼에서 소니케이션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ITC의 글라이콜 카이토산의 FITC가 컨주게이션 되는 레이쇼가 다른 폴리머를 여기에 이제 만들고 그러한 폴리머를 가지고 폴리머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저희들이 사이즈를 150나노미터에서부터 500나노미터 사이즈 컨트롤 하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있는 FITC 양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사이즈 컨트롤되는 것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별로 만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56나노메타, 330나노메타, 470나노메타짜리 3개를 아까처럼 튜머에다가 동굴에다가 튜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찔러가지고 블러드 플레이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사이즈가 큰 것이 훨씬 더 블러드 플레이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이즈가 작을수록 유린으로 많이 배출되고 사이즈가 클수록 유린에서 배출되는 것이 작다. 몸 안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튜머가 우리가 하루째로 보면 약 우리가 투여한 양의 5% 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튜머에 타겟팅 되는 것이 조금 더 많다는 거죠. 3일째 되는 그래프인데 비슷한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근데 튜머에 이제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이 5%를 넘어서 더 많이 타겟팅이 되죠. 우리가 5일째를 보면 10%를 이제 넘어서는 만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드 플레이에서는 거의 다 감소를 하고 유린으로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의 마이셀까지 가는 작은 사이즈를 만들 수 있으면 오늘 앞에서 발표한 이멀전, 디퓨전 방법을 써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 50나노미터까지 이제 작아졌을 때 그러한 사이즈 이펙트 때문인지 아니면 스테빌리티인지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현재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셀프 애그리게이트가 튜머에 타겟팅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보기 위한 FITC 플로레센스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아드라마이신을 그 안에 넣어서 실제로 그러면 암이 얼마나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실험했죠. 그래서 똑같은 글라이콜 카이토산에 이렇게 아드라마이신을 붙이는데 여기에 이제 붙이는 그 사이를 아크리틸 안하이드라이드라는 링크를 써서 붙였습니다. 이 링크를 쓴 것은 우리가 튜머가 정상적인 조직보다 pH가 좀 낮기 때문에 pH가 낮으면 훨씬 더 잘 끊어지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케이션을 해서 만들면 사이즈가 아주 균일한 250에서 270 나노메터 정도 되는 파티클이 나옵니다. 이게 템 사진이고, 이게 예쁜 사진으로 봐서 아주 동글동글하고 균일한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보입니다. 사이토톡시스트를 보면 우리가 만든 셀프 에그리게이트는 아드리아마이신이 서스테인드 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프리 아드리아마이신보다 훨씬 독성이 이제 작은 것을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서스테인드 된다는 효과고요. 그 다음에 도로한 하이드로포빅한 코어 안에 케미칼 컨주게이션을 하지 않고 하이드로포빅한 아드리아마이신을 더 많이 로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딩을 하면 폴리머 양에 대해서 약 40%까지 우리가 프리 아드리아마이신을 더 로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꼭 아드리아마이신뿐만 아니라 뭐 텍솔이라든지 딴 하이드로포빅한 것을 우리가 캐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사이즈가 한 370에서 340 나노메터 정도까지 사이즈가 크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pH 센시티브한 링크 때문에 우리가 pH가 낮으면 훨씬 더 리리즈가 빨라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블러플레이에서는 아드리아마이신 리리즈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튜머에 도착하면 아드리아마이신을 많이 방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것은 안에 있는 하이드로포빅하게 로딩되는 아드리아마이신이 그냥 디퓨전으로 방출될 수도 있고, 이 셀프 에그리게이트가 이제 깨지고 그 케미컬 컨주게이션이 나온 아드리아마이신 또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서 다시 리리즈가 되는 이 아드리아마이신이 튜머에 가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튜머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튜머를 만든 다음에 튜머가 자라기를 어느 정도까지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2번 인젝션을 했는데 그 양은 10mg/kg 정도의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류수를 찔른 그룹을 보면 튜머가 이제 이렇게 빨리 자라죠. 근데 우리가 5% 아드리아마이신이 로딩된 케미컬 컨주게이션 한 것을 보면 이제 튜머가 자라는 속도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폴리머에 비해서 40% 아드리아마이신 로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튜머가 자라는 속도를 억제하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같은 양의 프리 아드리아마이신을 넣은 건데, 찔러 넣었는데, 이건 튜머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톡시시티가 굉장히 이제 높아서 그 쥐 자체의 무게가 줄어들어서 결국 25일째 되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튜머의 치료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쥐를 아예 그냥 잡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아드리아마이신을 쓴 것을 보면 아드리아마이신의 톡시시티를 훨씬 더 감소시켰다. 그 이펙트 하나는 서스테인드 릴리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튜머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톡시시티를 줄입니다. 그래서 몸무게 변화를 보면 우리가 정류수 인젝션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몸무게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톡시시티는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 볼륨이 이제 작아지고 튜머를 따로 떼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40% 로딩한 것이 튜머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즈를 도대체 얼마까지 높여도 될 것이냐. 10mg/kg인데 20mg/kg까지 될 것인지 50mg/kg까지 될 것인지, 또 지금은 이제 2번 찔렀는데 이걸 7번 찔러도 되는지 뭐 10번 찔러도 되는지 한 도즈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가 튜머에 이제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케미컬 컨주게이션 된 것이 하이드로포빅한 약물의 캐리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붙인 아드리아마이신이 굉장히 돈이 비싸기 때문에 한번 만들려면 돈이 뭐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유니버설한 캐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5콜라닉 애시드라는 하이드로포빅한 모이를 붙여가지고 이 안에 뭐 아드리아마이신도 담고 탁솔도 담고 프로틴도 담고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유니버설한 캐리어를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캔서 셀에서 하이폭시아로 와서 이러한 엔지오제네시스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캐스케이드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잘라내면 스톱시키면 우리가 튜머가 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프로테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케미칼한 항암제를 드리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엔지오제네시스를 일으키성을 방지하는 프로테인들을 로딩해서 드리블 하는 것이 우리가 퓨처 워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프로테인 딜리버리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십니다. 그래서 유니버설한 캐리어는 아까처럼 글라이코파이토산의 하이드로포빅한 폴라닉 애시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붙이는 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많이 붙였냐에 따라서 정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똑같이 아까 아브라마이나 FIPC처럼 셀프 에그리게이터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NMR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폴라닉 애시드 피크가 싹 사라지면서 폴라닉 애시드가 나노 파티클 안쪽으로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면 여러 가지 컨주게이션 레이쇼에 따라서 우리가 CAC도 이제 달라지고 사이즈도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가 약 한 200나노메타 정도에는 캐리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닉 애시드가 붙어 있는 그 양에 따라서 사이즈가 이제 점점 작아지고 그것이 이제 나노 파티클의 사이즈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로딩한 프로테인을 이제 찾고 있었는데 그 프로테인을 뭘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튜머에서 생긴 그 신생혈관 중에 정상적인 혈관하고 비교해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인테그린이 튜머 쪽에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린 알파 V 베타 3에 잘 바인딩을 할 수 있는 RGD 그러니까 트라이펩타이드 펩타이드가 3개짜리를 가장 우리가 간단하니까 이것을 먼저 타겟을 해서 이 튜머에 많이 발현되어 있는 인테그린을 이제 타겟을 하는 거죠. 그러면 EPR 이펙트를 이용을 하고 또한 정상세포와 이러한 튜머 세포에 발현되어 있는 인테그린 차이에 의해서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RGD를 이제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RGD를 이제 그냥 로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플로레센스 레이블을 해서 이 RGD가 실제로 그러한 혈관 내피세포를 타겟팅하는지를 보기도 하고 좀 더 RGD를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어서 코어에 로딩하기 위해서 FITC를 이제 달았고요. RGD 말고 RAD라는 이제 가짜를 만들어서 액티비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를 이제 만들어 하이드로포빅한 코어에 로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FITC 레이블링을 한 것이 액티비티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큐백 가지고 어드히전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했더니 그냥 RGD하고 액티비티는 아주 비슷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트라이 해봤는데 그 중에 솔벤트 이베프레이션 방법이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이 일드로 높은 양의 RGD를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 이피션시를 보면 80% 정도의 이피션시를 가지고 그 로딩 컨텐트는 우리가 폴리머 무게에 대해서 아주 높게는 72%까지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는 200나노메타 정도, 250나노메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RGD 펩타이드를 리리즈를 해보면 상당히 리리즈되는 것이 빨리 되는데 약 35시간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리리즈가 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동물 실험이 또 RGD 펩타이드 말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테인들을 로딩하는 작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성공학교에 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국에 있는 루스턴 큰 할머니가 올해 네이처 리뷰지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머스티컬 제약 쪽에서 우리가 폴리머 테라피우틱스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그래서 나노메타 사이즈의 폴리머 베이스드 파머스티컬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가 우리 포스트 지노믹 에리어에 왜냐하면 생산되는 것이 거의 더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폴리머 하는 것이 굉장히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가 중요할 것이다 하고 리뷰를 썼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준 사람은 이제 박대현 박사가 전체적으로 리뷰를 맡아서 진행해 주고요. 앞에 FITC를 가지고 사이즈별로 한 것은 이민수 연구원이 지금은 유한양행의 연구원으로 있는 손예준 학생이 아드라마이신 컨주게이트
한 것을 알고, 맨 마지막에 RGD 로딩하고 플라닝 에시드를 한 것은 지금 드렉셀 박사과정에 들어있는 연성미 연구원이었습니다. 동물 실험하고 이제 펩타이드 실험한 것은 우리 경북의대 생화학 교수에 있는 김인상 교수, 강남 교수, 그리고 종양내과에 있는 박재영 교수, 그리고 장진성 학생, 남주호 학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